김세라의 법률 톡톡 시간입니다. 최근 대전에서 8살 어린이가 학교에서 교사에게 피살되는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죠. 전 국민 모두들 침통에 빠뜨린 하늘이 사건으로 정신질환이 있는 교사 관리와 관련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졸속 입법에 대한 우려가 큰데요. 오늘 김세라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네,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죠. 네. 가장 보호받아야 할 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또 외부인도 아닌 교사에게 목숨을 잃게 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네. 우선 이 한일의 사건에 대해서 좀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제주항공 참사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 음, 참 이런 사건이 또 생겨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음, 저도 처음에 뉴스를 보고 믿기지가 않아서 네, 또 저도 초등학생 딸이 있어서 그런지 처음에는 이 영상 보는 것도 힘들어서 사실 음, 중간에 껐었는데 네, 어쨌든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지난 2월 10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일이고요. 네, 포항은 초등학교가 지금 다 방학이거든요. 네, 네, 이게 그 학기를 길게 하고 겨울방학, 봄방학을 쭉 이제 합쳐서 계속 방학을 하는 시스템인데 음, 대전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겨울방학 끝나고 이제 학기 중이었던 것 같고요. 음, 봄방학을 앞둔 학기 중이었던 상황이었는데 네, 이제 초등학교 1학년 김하늘 양이 1학년 2반에서 수업을 마치고 그다음에 교실을 옮겨서 돌봄 교실에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한 4시 40분 정도까지 돌봄 수업을 받다가 이제 돌봄 교실 끝나면 이제 학교 앞에서 원래 다니던 미술학원 차에 타서 학원으로 가는데 네, 이날은 미술학원 차에 탑승을 하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학원 차량 기사가 이제 학교 쪽에 이 얘기를 했고 교사들이 하늘이를 찾아서 나섰는데 찾지 못해서 결국 4시 50분경에 하늘이 부모에게도 연락이 갔고 실종 네, 신고가 들어갑니다. 음. 그래서 경찰이 한 5시 23분부터 학교 현장에서 수색을 진행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이 이후에 이제 돌봄 교실 옆에 있는 시청각실 교실에서 가장 처음 이제 하늘양의 할머니가 가해 교사랑 하늘양을 발견했다고 하죠. 네. 실종 신고 들어가고 하늘이 휴대폰 위치 추적을 하니까 여전히 교내, 학교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 네. 경찰과 가족들 모두 학교를 수색하던 중에 하늘이 할머니가 가장 먼저 돌봄 음. 교실 옆에 있는 시청각실에 있다고 해요. 네. 여기를 이제 깜깜한 상태인데 휴대폰 그 조명을 켜고 이렇게 수색을 하다가 네. 자상을 입고 심정지 상태로 누워있던 하늘이와 역시 자해를 해서 상처를 입은 가해 교사를 음. 발견하게 됐다고 하고요. 네. 하늘이는 바로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결국은 병원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고 음. 가해 교사는 생명에는 지장은 없는 상태라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 범행이 우울증을 오래 앓고 있던 정교사에 의해서 발생했고 또 이 교사가 이전에도 좀 여러 번의 폭력적인 성향을 좀 보였다고 하죠. 네, 가해자 명 씨는 심각한 우울증 환자라고 합니다. 음. 그래서 병가와 휴직, 복직을 여러 번 병행하다가 네. 이 사건 얼마 전인 2024년 12월에 복직을 했는데 음. 계속 문제의 행동을 보였다고 해요. 네. 사건 발생 나흘 전에도 안부를 묻는 동료 교사의 팔을 꺾고 목을 조른 사건이 있었다고 음. 하고 네. 또 뭐 컴퓨터 프로그램 되지 않는다고 그 컴퓨터를 막 부수려고 음. 하거나 평소에도 이렇게 커터칼을 만지작거리면서 네. 주변 사람들을 위협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폭력적 성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너무 심하니까 학교 쪽에서 교육청에 휴직 요청을 오히려 했다고 하는데 네. 교육청에서는 지금 복직 상태에서는 이거 할 수 없다라고 반려를 해서 음. 휴직이 강제 휴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또 음. 알려져서 또 음. 문제가 되었죠. 네. 사실 뭐 이 가해 교사의 우울증 전력이 부각돼서 지금 알려진 면이 있었지만 네. 우울증보다는 또 반사회적 인격 장애, 또 네. 폭력적인 성향, 또 이로 음. 인한 계획 범죄의 가능성도 좀 차차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처음에 너무 이게 많이 음. 우울증 환자라는 면이 부각이 돼서 네. 음. 언론화되다 보니까 마치 우울증 때문에 이런 범죄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서 네. 이제 지금도 그게 문제라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우울증 환자가 이런 범죄와 연관되는 것은 아니어서 오히려 이 가해교사의 반사회적 인격장애
그리고 폭력적인 성향 이런 것들을 판단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고 또 이게 뭔가 우발적 우울증 등으로 인한 우발적 범행으로도 볼 수 없는 것이 이 사건 범행 당일에도 낮 1시 30분경에 학교에서 2km 정도 떨어진 한 음. 마트에 가서 흉기를 구입하고 네. 했다고 해요. 그러면 음. 살인 범행을 또 계획한 것으로 볼 수 있잖아요. 네네. 네네.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우울증이든 또 그와 동반된 반사회적 인격 장애든지 간에 복직 후에 또 여러 번 이런 좀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 사람을 뭐 네. 계속 무방비 상태로 또 더구나 아이들이 있는 학교에 근무하게 한 게 음. 정말 문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특히 네. 앞서 얘기했듯이 학교 측에서 이 교육청이 휴직 요청을 했다가 반려된 것 때문에 또 이를 강제하고 교원의 정신과 검사를 의무화하는 소위 하늘이법이 발의되고 있다고 하죠. 네. 이 사건으로 지금 뭐 여당, 야당, 뭐 음. 교육청 여러 곳에서 하늘이법을 이제 발의하고 제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안만 여러 개 나와 있는 상태고 음. 하늘이법이라는 게 하나로 통일돼 있지 않은 상태인데 네. 어쨌든 주된 내용은 어떤 안이든 교원에 대한 정신질환 검증을 강화하고 음. 그다음에 그럴 경우에 휴직을 좀 강제하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여당에서 내놓은 발의안은 교원 임용 전후를 망라해서 네. 이제 정기적인 정신질환 검사를 의무화하고요. 관련 증상이 발견되면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고 강제적으로 치료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고 네. 또 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정신질환으로 휴직 후에 복직할 때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또 별도의 면담, 평가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음. 내용이라고 하고요. 네. 또 뭐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를 구성해서 휴직을 강제 조항으로 만드는 음. 것, 또 뭐 교육감 직속으로 법제화가 추진 중인 내용은 이런 교원 직무 수행 적합성을 판단하는 기구에 학생 또는 학부모가 위원으로 참여하게 하는 음. 이런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하지만 좀 이런 한일입법이 이번 사건의 본질적 문제에서는 좀 벗어난다는 좀 졸속 음, 입법이다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은데 네. 현직 교사들 다수도 지금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해리법이 발의되는 움직임이 있고 나서 네. 교사 노조 연맹이 지난 17일부터 18일 전국 유, 초, 중고 특수학교 교사 조합원 8,1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결과가 20일 공개가 됐는데 음. 이제 응답자의 90.7%는 한해리법의 초점을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아니라 음. 위중한 폭력적 전조 증상을 보이는 그런 교사에 맞춰줘야 음. 한다라고 봤고, 네. 그래서 이제 뭐 우울증에 초점을 맞추는 듯한 이런 지금 발의한 대로 문제가 있다고 본 것 같고요. 음. 그리고 또 97.1%는 오히려 이렇게 정신질환에만 초점을 둔 법을 제정을 하면 그런 정신질환이 있다는 것이 이제 낙인 찍히면 음. 오히려 더 문제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오히려 교사들이 더 그런 정신질환에 대한 심리적 어려움이나 증상을 숨길 것이다. 네. 드러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문제가 커질 것이다. 이렇게 답한 게 97%가 넘었고요. 음. 그리고 87.9%도 모든 교사에 대한 주기적 정신건강 검사에 반대했다고 합니다. 음. 왜냐하면 신체 질환과 달리 정신질환은 환자의 솔직한 진술이 있어야지 진단하는 건데 네. 이렇게 자기가 치료받기 위해서 검사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교사들이 직무 적합성을 이제 판단받기 위해서 하는 네. 검사가 되면 음. 솔직하게 증상을 표현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렇죠. 네네. 음. 그리고 뭐 58.5%는 교원이 중대한 신체적 정신적 질환을 겪어서 학생 보호와 교육에 지장을 줄 경우에 학교장이 바로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이 방안도 학교장의 권한 남용과 교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고 하고요. 네. 또 이 교육감 직속으로 발의되고 있는 그 교원 직무 수행 평가에 학생 혹은 학부모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대책에는 또 98.3%가 반대했어요. 음.
그러니까 뭔가 이게 학생이나 학부모의 의견이 반영되는 게 남용될 수 있다는 네. 그런 안 그래도 지금 교권 침해가 문제가 되는데 네. 그런 우려가 드러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음. 드는데 이제 이런 조사 결과가 단순히 교사 입장에서의 반대라고 치부하기보다는 이제 음. 학교 현장에 있는 교사들의 절대 다수가 내고 있는 목소리잖아요. 네네. 그래서 기울여야 할 부분일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이 내용이 졸속 입법의 부작용을 어느 정도는 예측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서 네. 네, 잘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정말 그도 그럴 게 교사의 좀 그렇죠. 정신질환을 네. 점검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으면서도 또 음. 거기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면 사실은 그런 검사 없이도 충분히 증상이 드러났던 이 사건의 음. 가해자에 대해서 좀 불리하지 못했던 거, 예. 또 돌봄 교실 학생이 혼자 남아 있었던 것 등 좀 문제의 본질이 가려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음. 듭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음. 이걸 이 하늘이법 방안들을 보면서 네. 이 원인이 된 하늘이 사건 이번 사건에 네. 발생한 원인에 좀 벗어나 있는 게 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왜냐하면 이 사건 역시 제도가 없어서 발생한 사건이라기보다는 네. 있는 제도를 철저히 지키고 적절히 활용하지 못한 것이 음. 핵심인 것 같은데 네네. 이 부분이 가려지는 게 아닌가 싶은 거죠. 아까 음. 말씀하셨듯이 네. 지금 돌봄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네. 돌봄 교실 운영산 지침이 돌봄 학생들이 반드시 보호자 또는 보호자에게 이제 허락을 받은 대리인에게 인계되도록 되어 네. 있는데 일단 이게부터 지켜지지 않은 거죠. 네. 하늘이가 혼자 돌봄 교실에 남아 있었다고요, 네. 마지막까지. 그런 상황에서 가해자 유인으로 시청각실까지 가서 피해를 입은 것이거든요. 음.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문제의 핵심이었던 것이 첫 번째고, 네. 그다음에 가해자의 우울증이나 폭력적 성향을 드러나지 않았던 게 아니잖아요. 몰랐던 게 네네. 아니잖아요. 이미 그렇죠. 진단까지 받았고. 받았고, 그다음에 여러 번 그 어른들인 동료 교사한테 음. 폭력적 성향을 드러냈는데 네네. 그래서 학교가 심지어 먼저 이 교사 휴직해야 된다는 요청을 네네. 했는데 교육청이 이걸 너무 안일하게 여기고 반려하였던 그 시스템의 문제인 것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문제의 핵심을 잘 이제 짚는 좀 방안들이 음. 나와야지 교사든 학생이든 학부모든 다 이제 찬성하는 그런 법안이 발의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교원 대상 조사에서도 이번 사건의 본질적 원인이 뭐냐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음. 첫 번째는 폭력적인 전조 증상을 보인 학교 구성원에 대한 긴급 분리 조치가 필요하다. 이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게 제일 음. 높은 이제 답안으로 나왔거든요. 네. 대답으로 66.8%. 그리고 이제 보호자 대면 인계등 돌봄 교실 안전 지침이 미비하고 지켜지지 않는 것이 그다음으로 꼽혔고 음. 또 고위험 정신질환 교원 현황 파악 및 관리 부족 그리고 CCTV 관리 인력 등 보안 시설 부족 이런 것들이 다음으로 꼽혔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 좀 잘 귀 기울여서 들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래야 이런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수 네. 있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선 안 되겠고요. 오늘 네. 법률 톡톡에서는 하늘이법 제정 추진과 문제점 짚어봤습니다. 김세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